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 영상도 진짜 그냥 넘기기 아까운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짧게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많은 가정이 아직도 막연하게 믿고 있는 아주 거대한 신화를 하나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위 계층과 엘리트 집단, 그리고 중산층의 연끌 자본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가장 강력하고도 매력적인 무형자산, 바로 미국 최상위권 대학의 졸업장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노동시장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일종의 기축통화였고, 계급을 재생산하고 부를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로 받아들여졌죠. 이 보증수표 한 장만 손에 쥐면 막대한 연봉과 안정적인 커리어, 그리고 사회적 존경이라는 배당금이 평생토록 지급될 거라는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기꺼이 노후 자금을 헐고 빚을 내서 태평양 너머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거대한 글로벌 교육 시장의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니, 시장 자체가 이 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투자 부적격이자 상장 폐지 판정을 내렸다고 봐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모두가 경고했던 프리미엄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늪에 빠졌으며, 시스템이 가하는 리스크는 개인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궤도로 진입해버렸습니다. 오늘 해몽성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한 입시 트렌드 변화나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노동시장의 거시적인 지각 변동,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된 지정학적 규제, 그리고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 맞물려 만들어낸 유학산업의 구조적 몰락을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해부해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핵심 재무설계와 자본의 방향성이 걸린 아주 무겁고도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감정 빼고 구조로 보겠습니다. 진짜 어디에서 돈이 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붕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감지하는 건 늘 차갑고 건조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지금 미국 고등교육 시장, 특히 국제 학생 유치 시장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나 들을 법한 뱅크런 혹은 자본의 대탈출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체감상 조금 줄었다, 예전보다 뜸하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최신 지표인 2025년 가을학기 데이터를 열어보면 미국 대학에 신규로 등록한 글로벌 국제학생 숫자가 전년 대비 무려 17%나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동시에 발을 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두 나라가 흔들린 게 아니라 스마트 자본이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국가별로 뜯어보면 상황은 더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새로 미국 땅을 밟은 유학생 규모가 전년 대비 11% 증발했습니다. 미국 IT 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 공급처인 인도마저 44%라는 결정적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도입니다. 인도는 미국 테크 산업과 너무 깊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조차 숫자가 이렇게 꺾인다는 건 단순한 경기 순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경고라는 거죠. 쉽게 말해 지금은 누가 먼저 미국 유학 열차에 올라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내려오느냐를 계산하는 장세라는 겁니다.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볼까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국 진출이 정점을 찍었던 이른바 황금기는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본토를 누비던 한국 청년들은 약 7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 유학생 총 규모는 26만 명을 거뜬히 넘겼습니다. 그 시절에는 유학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확실한 롱 포지션처럼 여겨졌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결국 더 크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집이 버텼고 많은 부모님이 그 비용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파도는 2017년 전후로 지정학적 장벽이 높아지면서 꺾이기 시작했고 2020년대 들어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일시적 충격으로 3만 명대까지 주저앉았던 수치는 시장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예전의 영광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해외 유학생 총 규모는 12만 명대로 전성기 대비 완벽하게 반토막 났고 2024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만 2천 명 선을 간신히 유지하며 고점 대비 40% 이상 증발해 버렸습니다. 전체 미국 내 유학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연속적인 수치 하락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건 저출산 때문만도 아니고 단순한 교육 유행의 변화도 아닙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 자본이 미국 유학이라는 프로젝트의 투자 대비 효용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서 자본을 거두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시그널입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동안 꿈과 명예와 간판으로 포장되던 영역을 숫자는 냉정하게 손익계산서로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의 자본은 이토록 다급하게 미국 대학이라는 자산을 버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원인은 투자의 기본 공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초학성 비용 구조의 고착화에 있습니다. 기업 경영으로 치면 공장을 짓기도 전에 감당 안 되는 천문학적인 초기 자본이 들어가고 유지비는 폭등하는데 정작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바닥을 치는 최악의 적자가 현실화된 겁니다. 미국 대학 입시라는 무자비한 전쟁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태평양을 건너기도 전에 한국 땅에서부터 막대한 자본이 소각되기 시작합니다. 최상위권 리그를 목표로 하는 순간 투입되는 자금의 단위는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2박 4정과 눈높이에 맞춘 고도로 기획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니까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공인시험 최상위 점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고 여기에 수십 개의 선행심화 과정, 그럴싸한 에세이, 남다른 과외 활동, 사회적 임팩트를 기획하는 모든 과정이 거대한 입시 컨설팅 산업과 끈끈하게 엮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스펙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데만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현금이 속절없이 투입됩니다. 다수의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를 보내는 단순 행정 절차에만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조기 유학이라도 했다면 대학 문턱도 받기 전에 이미 서울의 번듯한 주택 한 채 값이 순수 소비성 비용으로 공중분해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청구서는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날아옵니다. 현재 미국 상위 100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5만 3천 달러, 한화로 약 7,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상위권 사립대는 더 참혹합니다. 등록금만 8에서 9만 달러를 훌쩍 넘기며 한화 1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기숙사비, 살인적인 물가가 반영된 생활비, 수십만 원짜리 교재비, 비싼 의료보험료, 항공료까지 합치면 1년에 최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현금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4년 동안 무려 5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오직 학위라는 증명서 하나를 위해 소모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쳐버린 환율 변동성까지 더해지면 한국에서 송금해야 하는 원화 비용이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똑같은 학비를 내는데도 거시경제 파도에 따라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잊어선 안 될 경제적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녀가 4년간 미국에서 이 현금을 태우는 동안 그 돈을 우량자산이나 예금에 넣었다면 얻었을 자본 수익은 얼마일까요? 또 그 4년이라는 청춘을 한국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진짜 스펙과 인맥을 만드는 데 썼다면 그 무형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기회비용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실질적인 총 손실 규모는 10억 원에 육박하는 초거대 마이너스 투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엄청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폭발적인 간판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와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 2026년 노동시장에서는 그 프리미엄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수억을 쏟아붓고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적 적자 상태, 이게 바로 유학시장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도 회수가 되면 투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회수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아무리 커도 졸업 후 미국 기업이나 금융권에 취업해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현지에 정착할 수만 있다면 훌륭한 레버리지 투자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훨씬 더 절망적인 벽이 등장합니다. 현재 미국 유학이 절대적인 절망으로 치닫는 진짜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완벽하게 무관하게 작동하는 무자비한 국가적 규제 장벽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미국 대학에서 수억 원을 내고 수석으로 졸업해도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전문직 취업 비자라는 비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비자의 연간 신규 발급 할당량은 고작 8만 5천 개로 묶여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지원자는 매년 30만 명을 가볍게 넘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이 실력이나 연봉을 보고 뽑는 구조가 아니라 철저한 맹목적 추첨제, 즉 컴퓨터 룰렛을 돌리는 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잔혹한 확률 게임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최종 비자를 쥘 확률은 전체 풀 대비 극히 미미한 한 자릿수 %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명문대 수석 졸업의 글로벌 기업 오퍼를 받아도 컴퓨터 추첨에서 떨어지면 즉시 짐 싸서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이 비자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 인재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폭력적인 조치가 바로 기업에 부과하는 스폰서십 수수료의 폭등입니다. 행정부는 외국인 졸업생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무려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징벌적 수수료를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1,000 남짓 하던 비용을 한순간에 100배나 튀겨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상 외국인을 채용하지 말라는 국가의 강력한 압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1억 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내고 언제 추첨해서 떨어져 출근도 못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복잡한 서류까지 대신 처리해주면서 외국인 신입을 뽑을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유학생들은 취업시장 출발선에 서보기도 전에 서류 광탈을 당하게 됩니다. 졸업 직후 1에서 3년간 일할 수 있는 실습비자 제도 역시 풍전등화입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이 제도의 전면 폐지 법안을 끊임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이미 사전 통보 없이 유학생들의 직장과 거주지를 급습해 범죄자 취급하듯 강도 높은 검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파놉티콘이라 불리는 SNS 검열까지 공식화되었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최근 수년치 SNS 게시글과 댓글을 샅샅이 뒤져 미국 입장에 반대하는 단어가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비자를 무효화시키는 전례 없는 사상 통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학생 비자 거부율은 41%라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억 원을 지불하는 가장 우량한 소비자임에도 국가 권력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불법 체류자로 쫓겨날 수 있는 불안정한 하층민의 지위. 이것이 2026년 현재 태평양을 건넌 유학생들이 직면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과 철벽 같은 국가 규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모순 속에서 유학생과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 경제학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 바로 매몰 비용의 늪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학 생활을 절반쯤 마친 대학교 2학년, 3학년 시점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2억, 3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부모님 노후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도 타지에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취업문은 철통같이 닫혀있고 현지 정착 확률은 극악입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뼈아픈 손절매를 결단해야 맞습니다. 짐을 싸서 귀국해 한국 노동시장에 맞춰 진로를 수정해야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쏟아부은 부모님 돈이 얼만데, 여기서 고생한 시간이 얼만데, 한국에서 기대하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하는 죄책감과 체면이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결국 이미 들어간 그 아까운 매몰 비용에 발목이 잡혀 성공 확률 5%도 안 되는 환상에 매달리며 남은 2년 동안 수억 원의 자본과 시간을 추가로 탕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숫자보다 심리예요. 사람은 손실을 인정하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손절해야 할 자리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불안감을 달래려 미국 취업과 한국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플랜 B를 가동하자니 이것 역시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자충수가 됩니다. 미국 시장을 뚫으려면 미국식 이력서를 다듬고 네트워킹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완전히 다른 룰을 요구합니다. 촘촘한 인적성 검사, 한국식 자소서, 토익이나 기사 자격증 같은 정량 지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태평양 너머에서 이 상반된 요구 조건을 동시에 완벽히 충족시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는 비자 문제로 서류 광탈을 당하고 한국에서는 현실 모르는 붕뜬 유학파 취급을 받으며 양쪽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이중구속에 빠집니다. 국경과 국경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자본만 말라가는 것. 이것이 대다수 유학생이 겪고 있는 잔혹한 심리적 붕괴의 과정입니다. 거대한 비용 청구서와 숨막히는 비자 장벽을 뚫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 최상위권 대학 캠퍼스에 입성했다고 해봅시다. 겉보기엔 푸른 잔디밭과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평화로운 학문의 전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생태계는 철저하고 냉혹한 약육강식의 정글이자 거대한 콜로세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명문대로 진학한 학생들, 대다수는 국내에서 전교 1등, 영재 소리를 들으며 엘리트 의식을 다져온 자원들입니다. 하지만 미국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이 우월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옆자리 동기들이 단순히 암기력 좋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상위 0.1%의 진짜 괴물들입니다. 10대 때 실리콘밸리 창업으로 수십억을 엑시트했거나 학부 1학년인데 글로벌 학술지에 단독 논문을 등재한 천재들이 수두룩합니다. 한국에서 목맸던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타이틀은 이곳에서 아무 변별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타이틀을 이마에 붙이고 있으니까요. 그곳은 간판을 떼고 오직 순수한 지적 능력과 논리력만으로 맞붙는 브랜드 없는 경쟁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전장의 룰이 한국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정답을 찾는 기술에 최적화되어 훈련받았습니다. 악명 높은 수능 영어처럼 체계적인 문제풀이 스킬에 뇌가 발달해 있죠.
그러나 미국 명문대는 정반대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속에서 너희 독자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저 논리의 모순을 반박해보라. 이런 질문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정답 찾기에 길들여진 한국 학생들의 뇌는 여기서 정지해버립니다. 내 대답이 정답이 아닐까봐, 완벽한 문장이 아닐까봐 주저하는 사이 타이밍은 지나갑니다. 반면 외국 학생들은 설익은 논리라도 당당하게 치열한 토론을 주도합니다. 미국 대학 평가는 토론 기여도가 절대적입니다. 밤새워 원서를 외우고 필기시험 만점을 받아도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시학점을 면치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수재였는데 여기서는 그저 바닥을 깔아주는 하위권처럼 느껴지는 뼈아픈 자각, 이건 극심한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유학생활 전체를 실패로 몰아넣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학업적 부적응을 간신히 넘겼다 해도 두 번째 거대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공 선택의 실패입니다. 유학을 떠나는 대다수가 졸업 후 비자 생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입학하기 쉬운 상위권 대학의 간판만 쫓아 전공을 타협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게 경영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문과 계열입니다. 명문대 문턱을 넘기에는 이 전공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졸업과 동시에 시한폭탄이 됩니다. 앞서 말한 졸업 후 실습 비자를 떠올려 보세요. 문과 전공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 체류 기간은 단 1년에 불과합니다. 그 1년 안에 직장을 구하고 수습을 거쳐 실력을 입증하고 회사 인사팀을 설득해 1억 원이 넘는 스폰서십 비용을 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단 한 번의 비자 추첨에 모든 운을 끌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방 빼고 출국입니다. 미국 기업들 역시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문과 유학생의 이력서 필터링 단계에서부터 제외하는 게 업계 상식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뒤늦게 깨달은 유학생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APT 기간이 3년 보장되고 비자 추첨 기회가 3번이나 주어지는 STEM 분야로 길을 쓰고 전과를 시도하는 겁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통계학 등으로 어떻게든 적을 옮기려 하죠. 그런데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잔혹한 지옥으로의 입장입니다. 스팀이야말로 전 세계 진짜 수학, 과학 천재들이 모여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는 최상위 콜로세움이니까요. 순수 문과 성향 학생이 글로벌 코딩 천재들과 경쟁에 이길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결국 경영학으로 쉽게 들어갔다가 취업 불가 판정을 받고 뒤늦게 스팀으로 틀었다가 실력 격차에 멘탈이 붕괴된 채 OPT 만료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 이것이 가장 흔하고 비극적인 유학생의 몰락 경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억 원을 쏟아붓고 상처투성이로 한국에 돌아온 이들을 우리 노동시장은 어떻게 맞이할까요? 과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학파는 모셔가야 할 엘리트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한국 기업들은 해외 학위를 더 이상 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피하기까지 합니다. 금이환영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 기준이 뒤집혔을까요? 첫째는 지독한 희소성의 상실입니다. 2010년대에만 매년 20만 명의 한국 청년들이 유학을 떠났고 현지 정착에 실패한 절대 다수가 지금 한국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유학파가 넘쳐나니 프리미엄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AI 시대 기업들의 인재평가 기준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지능과 성실성을 증명하는 지표처럼 통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은 학이라는 껍데기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AI 툴 활용 능력, 파이썬 데이터 분석력, 실전 코딩, 포트폴리오가 하버드 간판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치열하게 국내에서 직무 스펙을 쌓고 코딩 테스트를 통과한 국내파를 미국 명문대 졸업장만으로는 전혀 압도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고질적인 조직 융화 문제입니다. 수평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미국 문화에 길들여진 유학생들은 한국 기업 특유의 조직 문화와 극심한 마찰을 빚습니다. 합리적 토론이라 던진 말이 건방진 태도로 낙인 찍히기 일쑤죠. 인사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연봉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조직 적응력은 떨어지고 실무 능력은 국내파와 다를 바 없는 유학파를 굳이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석박사를 포함한 청년층 장기 미취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투자해 얻은 게 화려한 영문 졸업장과 장기 백수 꼬리표뿐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구조적 절망의 끝에는 유학 산업의 종주국인 미국 내부에서조차 대학 학위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 노동시장 데이터는 더욱 싸늘합니다. 22세에서 27세 미국 대졸자 실업률이 5.8%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실업률을 훌쩍 넘는 역사적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고졸 노동자보다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졸과 비대졸 간 임금 격차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채용 공고에서 4년제 학위 필수 조항을 없앴고 철저한 실무 테스트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표준화했습니다. 자국민 청년들 사이에서도 빚까지 지며 대학 갈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자국민에게조차 가성비가 나오지 않아 버림받는 자산에 왜 한국 부모님들은 외국인이라는 핸디캡과 환율 리스크 그리고 1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비용까지 감수하며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지금 유학시장에 불어닥친 위기는 단순한 파도가 아닙니다. 비자 규제라는 철벽, 간판 프리미엄의 소멸, 살인적인 환율과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덮치는 완벽한 퍼펙트 스톰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이 세 파도를 한꺼번에 맞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감정적으로 미국을 찬양하느냐 비난하느냐가 아닙니다. 투자 대상의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성공 공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가정의 자본이 가장 먼저 파손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글로벌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원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낡은 공식이 무너졌다는 건 곧 새로운 생존 공식이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맹목적인 묻지마 투자를 멈추고 철저한 수익률 분석에 입각한 글로벌 인적자본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첫째, 간판이 아닌 철저한 비자 스폰서 중심의 전공 설계입니다. 대학 이름값에 집착하는 낡은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랭킹 10위권 문과보다 랭킹 50위권 주립대의 컴퓨터과학, 화공, 에너지 등 핵심 스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 원칙입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수학이 두렵다고 문과로 도피하는 순간 유학은 100% 마이너스 자산이 됩니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하드 스킬로 무장해야 비자 추첨의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둘째, 환상에서 벗어난 냉정한 ROI 계산입니다. 상위권 사립대에 연간 1억 5천만 원을 태우고 빈손으로 돌아올 바에는 학비가 저렴하고 장학금 제도가 좋은 미국 우수 주립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학비 부담을 확 줄이고 남는 자본을 학생의 초기 창업자금이나 우량자산 투자에 배분하는 것이 가계 재무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을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가느냐입니다. 간판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 언제든 가동 가능한 강력한 플랜 B의 병행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에만 올인하는 건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방학을 철저히 활용해 한국 기업 인턴십을 병행하고 국내 실무 자격증과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두어야 합니다. 양쪽 시장을 동시에 탭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재만이 강제 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서도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 되면 한국에서도 안 되는 구조로 자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막혀도 다른 한쪽으로 착지할 수 있는 복수 경로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국가적 분산 투자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무조건 미국이어야 한다는 강박도 버려야 합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글 때 오히려 고급 인재를 빨아들이려 문을 활짝 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이 유연한 캐나다, 호주, 영국,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 등은 훌륭한 전략적 우회로가 됩니다. 글로벌 노동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유연함이 필수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걸 거는 순간 리스크는 폭발합니다. 투자에서 분산이 기본이듯 인적자본 전략에서도 분산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조금 아프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변해버린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성공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확증 편향입니다. 명문대 졸업장이 성공과 부를 자동으로 보장해주던 안일한 시대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 유학은 인생을 건 초고위험 투자의 영역입니다. 막연한 동경,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낡은 간판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직 철저한 데이터와 비용 편익 분석, 냉혹한 노동시장 트렌드에 기반한 전략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과 자녀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해몽성에서 해부해드린 이 무거운 진실이 여러분의 중대한 인생 결정 앞에서 차갑지만 확실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최상위권 대학의 졸업장이 한때 대한민국 상위계층과 엘리트 집단, 중산층의 연끌 자본까지 빨아들인 가장 강력한 무형자산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글로벌 노동시장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기축통화처럼 여겨졌고 계급 재생산과 부의 안전한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보증수표처럼 받아들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2025년 가을학기 신규 국제학생 17% 폭락, 한국 11% 감소, 인도 44% 하락, 미국 본토 한국 유학생 황금기 7만 3천여 명, 전 세계 유학생 총 규모 26만 명 돌파, 팬데믹 뒤 3만 명대 추락,
2023년 12만 명대, 2024년 미국 내 한국 유학생 4만 2천 명선, 비중 3%대, 상위 100개 대학 평균 등록금 5만 3천 달러, 최상위권 사립대 8에서 9만 달러, 연간 총비용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4년 5억 원 이상, 기회비용 반영 시 1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 취업비자 연간 8만 5천 개, 지원자 30만 명 이상, 스폰서십 수수료 10만 달러, 기존 1,000달러 남짓에서 100배 폭등, 유학생 비자 거부율 41%, 문과 실습 비자 1년, STM은 3년, 미국 22세에서 27세 대졸자 실업률 5.8%. 이 모든 숫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더는 감정으로 투자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몽성은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돈과 시간, 인생 판단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